한국의 친절 지수가 높다고요? 그건 피상적인 조사일 뿐입니다. 일본의 오모테나시 정신은 1000년 넘게 이어져온 문화고 서비스업 만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2023년 도쿄 사회문화 심포지엄에서 한 일본 사회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중석의 PD들과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일본인의 친절은 체계적이고 예의 바릅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인간관계는 아직 개인주의적이라고 들었는데요. 회의장엔 일본의 친절 문화가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론 발전했지만 사람 간의 온기는 일본만 못하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TV 도쿄의 다큐멘터리 PD 이토 켄지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난 석 달간 한국 거리를 촬영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매뉴얼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달라는 낯선 청년에게 어르신들이 다가가 손수 매주고 면접 잘 보라고 응원하더군요. 그건 친절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린 그 온기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켄지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사회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리에서 본 그 장면만큼 진짜 인간미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친절은 서비스지만 정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3년 도쿄 사회문화 심포지엄, 일본 언론인들이 모인 자리. 과연 그곳에서 무슨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이토 켄지입니다. TV 도쿄에서 3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주로 사회 현상이나 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이번엔 한국의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한 다큐를 기획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겨울이었어요. 한국 스태프들과 회의하며 어떤 실험을 할지 고민했죠. 그때 한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PD님, 요즘 젊은이들 넥타이 잘 못 매잖아요. 거리에서 어르신들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거였죠. 근데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 전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됐습니다. 첫 촬영날 아침, 서울 광화문 근처였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우리 스태프 중 한 명인 25살 청년이 정장 차림으로 거리에 섰습니다. 넥타이는 목에 걸쳐만 놓고요. 청년이 지나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요, 넥타이 좀 매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이 잠깐 멈춰서서 청년을 보셨습니다. 전 카메라 뒤에서 긴장했죠. 거절하시려나? 아니면 이상하게 보시려나? 근데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그럼 이리 와봐. 그러고는 청년 앞에 서서 능숙하게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오늘 면접이야? 네, 중요한 면접이에요. 그래, 긴장하지 말고. 넌 잘할 수 있어. 전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넥타이를 매주는 게 아니었어요. 응원이었습니다. 격려였죠. 어르신은 넥타이를 다 매고 나서 청년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면접 잘 보고 와. 힘내. 청년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가셨고 청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전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반응이 보통인가요? 작가가 웃으며 대답했죠. 네, 한국에선 흔한 일이에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챙기거든요. 그날 우린 계속 촬영했어요.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죠. 놀랍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 기꺼이 도와주셨죠. 한 할머니는 청년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생각나네. 넥타이 맬 때마다 내가 매줬는데.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청년이 고맙다고 하자 할머니가 웃으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또 다른 어르신은 넥타이를 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그 말에 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해서요. 혹은 그냥 지나쳤겠죠.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게 부담스러우니까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멈춰 섰고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쁜 듯했죠. 점심시간에 스태프들과 식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거죠?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챙기는 마음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남이 아니어도 남 같지 않게 대하는 거죠. 전 그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조우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고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형식적이죠. 정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촬영을 계속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청년의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 면접이야? 광고 회사요. 그래, 광고는 창의력이 중요해. 긴장하지 말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봐. 잘 될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조언이 아니라 응원이었습니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힘을 주려는 거였죠. 청년이 인사하고 떠나자 전 그 남성분께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도와주셨어요? 남성분이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으며 살았으니까. 젊은 친구가 힘든 순간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모르는 사람인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성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린 다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선 잊혀진 말이었어요. 우린 너무 개인적으로 살거든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남의 일엔 관여하지 않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린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바로 사람 냄새요. 다음 날 다른 장소에서 촬영했습니다. 홍대 근처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청년이 한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넥타이 좀 매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이리 와봐. 넥타이를 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젊었을 때도 넥타이 매는 거 어려웠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넥타이는 매듭이 아니라 마음이다. 정성껏 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청년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넥타이를 다 매고 나서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자신감 갖고 해.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챙길까?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과거에 자신들도 도움받으며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도 같은 온기를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우린 세대 간 단절이 심해요.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불편해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젊은이가 힘들어하면 어르신들이 손을 내밀고 그 손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촬영날 강남역 근처에서 실험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정말 바빴어요. 그래도 청년이 도움을 요청하자 한 아저씨가 멈춰 섰습니다. 넥타이 매줄까? 네, 부탁드려요. 아저씨가 능숙하게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취업 면접이요. 그래. 어느 회사? SK 계열사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회사네. 긴장될 텐데 심호흡 크게 하고 들어가.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넥타이를 다 매고 나서 아저씨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 청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가셨고 청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교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정말로 그 청년이 잘 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지만 같은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거죠.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눴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따뜻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작가가 대답했죠. 우리도 다 도움받으며 컸으니까요. 어려울 때 누군가 손 내밀어줬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우리도 손 내미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정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은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거죠. 서로 챙기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응원하는 거.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 촬영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의 넥타이를 매주는 장면, 면접 잘 보라고 응원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진짜였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보며 내레이션을 쓰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린 걸 한국에서 봤기 때문일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댓글은 이거였어요. 일본도 예전엔 저랬는데. 맞습니다. 일본도 예전엔 저랬어요. 이웃끼리 챙기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돌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린 그런 걸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미덕이 됐어요. 물론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린 온기를 잃었습니다. 사람 냄새를 잃었죠. 도쿄 사회문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본 정의 문화를,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건넨 따뜻함을. 어떤 학자는 동의했고 어떤 학자는 회의적이었죠. 근데 전 확신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친절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로 만들어진다고. 요즘 전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생각해요. 한국의 그 어르신들을, 낯선 청년에게 손 내밀었던 그 마음을. 어느 날 아침 전철역에서 넥타이를 매는 젊은이를 봤습니다. 서툴게 매고 있더군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말을 걸까? 일본에선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전 그 젊은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와드릴까요? 젊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전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다 매고 나서 말했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젊은이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전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구나.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 이제 전 그걸 일본에서 실천하고 있었어요.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넥타이를 매준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칼럼에서 전 한국의 정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챙기는 모습, 세대가 서로 응원하는 사회. 칼럼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일본도 저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아야 한다. 전 이제 확신합니다. 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같은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서 챙기는 것. 젊은이가 힘들어하면 손 내미는 것. 그게 정이에요. 한국에서의 촬영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 이제 사람들을 다르게 봐요. 낯선 사람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고 손 내밉니다. 며칠 전 길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전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놀라셨지만 고맙다며 웃으셨죠. 짐을 들어드리며 전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정이구나. 한국의 그 어르신들이 보여준 마음. 넥타이를 매주며 건넨 응원. 면접 잘 보라던 그 말. 그 모든 게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전 한국을 그리워해요. 복잡한 서울거리, 바쁜 사람들. 근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 낯선 사람에게도 손 내미는 마음.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매듭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전 그 마음을 일본에서도 실천하려 합니다. 서로 챙기고 서로 응원하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